암 치료에서 MRI 검사까지 꼭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기다리다 사망한 캐나다인이 7만 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긴 대기 시간이 추가 사망을 초래한다는 경고입니다. 오늘 비영리 싱크탱크 세컨 스트리트 조직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암 치료부터 MRI 검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의료 서비스를 기다리다 사망한 캐나다인은 7만 5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국에서 수많은 환자들이 치료나 검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환자들은 1년 넘어 여러 해를 대기하면서 치료나 진단을 받기도 전에 비극적인 죽음을 맞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고 조직은 지적했습니다.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 말까지 심장 수술이나 고관절, 백내장 등 광범위한 수술이나 시술 또는 진단 검사를 기다리던 중 적어도 15,474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엔 퀘벡과 알버타, 뉴펀들랜드 레브라도, 매니토바주 일부 지역 수치가 빠졌으며 사스카추안과 노바스코시아주는 수술 대기 사망 환자 수만 제공했습니다. 이에 조직은 이런 점들을 모두 감안해 볼 때 사망 환자 수는 이보다 거의 2배가 많은 28,08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지역별로 온타리오주 보건당국 자료에 따르면 심장 관련 수술이나 시술을 기다리다 숨진 환자 378명을 포함해 전체 수술 대기 중 사망 환자 수는 모두 1,557명입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밴쿠버 보건지역은 수술 대기 중 사망 환자 수가 256명, 진단검사 대기 중 사망자 수는 488명이며 프레이저 보건지역의 경우 수술 대기 중 사망 환자는 230명, 진단 대기 중 환자 수는 1,343명입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캘로나에 사는 68세 여성은 60일 안에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8개월을 기다려야 했고 그 사이 넉 달 동안이나 극심한 복통을 겪다가 결국 대장 파열로 응급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여성은 수술 과정에서 종양은 제거됐지만 수술 도중 여러 차례 소생술을 받아야 했다며 수술대 위에서 죽을 뻔했다고 분노했습니다. 이어 제때 검사만 받았어도 이런 큰 흉터는 없었을 것이고 또 수술 후 회복하는 기간도 더 짧았을 것이라며 무려 2년 동안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직은 전국의 많은 의료기관들이 대기 중 사망한 환자에 대한 데이터를 추적하지 않는다며 연방당국이 식당 조사를 한 뒤 결과를 공개하는 것처럼 대기 중 사망한 환자에 대해서도 적극 추적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캐나다 공공의료 시스템이 더 악화되고 있다며 생명을 구하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조직은 덧붙였습니다. 연방정부의 통합치과 프로그램과 의약품 지원 제도가 표류하고 있습니다. 추가 시행이 되기 전 연방 조기 총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통합치과 프로그램 대상자 900만 명 중 3분의 2가 아직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현재 상황이 매우 불안정하다고 인정한 연방당국은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많은 시간이 필요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야당 모두가 3월 불신임을 통해 조기 선거를 치르겠다고 예고하면서 정부의 기대처럼 통합치과 프로그램을 중저소득층으로 확대할 시간은 부족해 보입니다. 올해 19세에서 64세 성인 600만 명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힌 정부는 가능한 빨리 도입할 것이란 말만 되풀이할 뿐 구체적인 시행 시기나 대상자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의약품 지원 역시 문제입니다. 지난해 가을 피임약과 당뇨약, 기기비용 지원을 위한 법안이 통과됐지만 현재까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와 양해각서를 체결했을 뿐 실제로 협정이 체결된 건 단 한 건도 없는 실정입니다. 자유당 정부는 이 건 역시 시행할 수 있다며 시간을 요청했지만 이들 두 가지 정책 포함해 사회 프로그램 도입 대가로 그동안 자유당을 지지해온 연방신민당은 이미 등을 돌렸습니다. 예신민당 관계자는 의회 연기는 있어도 이들 두 프로그램에 대한 법안과 수십억 달러의 자금이 의회에서 승인된 만큼 당장 시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방 보수당이 집권하게 되면 이들 두 프로그램은 폐지될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보통 정권이 바뀌어도 사회 프로그램이 계속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지만 현장에선 폐지에 대한 우려가 더 큰 것으로 보입니다. 한 치과 의사는 프로그램 대상자인 900만 명이 가입하기 전에 정권이 바뀌면 제도가 사라질 수 있다며 치과 지원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정부 지원 중단은 잔인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환자들이 펜치를 이용 스스로 이를 뽑으려는 것을 수십 번 목격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앞서 이들 프로그램을 공개 비판해온 연방 보수당은 총선 뒤 이 프로그램을 유지할지 아니면 변경하거나 취소할지 여부에 대해선 지금까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학생과 외국인 임시 근로자 가족에게 제공되던 개방형 취업 허가 규제가 강화됩니다. 다음 주 21일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유학생은 석사 과정이 1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석사 과정에 16개월 이상이란 기간은 없었습니다. 의학과 법률, 간호와 같은 특정 전문 분야에서 박사 과정 또는 학부 과정에 등록하는 경우도 배우자 취업 비자는 발급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에 대한 비자 발급 조건도 까다로워집니다. 고숙련 고임금 관리자 또는 일반적으로 대학 학위가 필요한 직종과 저임금 저숙련이지만 노동력이 부족한 직종이나 자연 및 응용과학, 건설, 의료, 천연자원, 교육, 스포츠, 군사 분야 등도 포함됩니다. 노동력 부족 직종에 대해선 오는 21일 자세한 내용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배우자의 취업 비자의 경우도 비자를 신청할 때 근로자의 취업 허가 유효 기간이 적어도 16개월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정부가 최근 취업 허가 기간을 12개월로 제한했는데 비자 신청에 16개월이 필요하다면 사실상 소수만이 신청 자격을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도 외국인 근로자의 부양 자녀들은 더 이상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방이민성은 국가의 경제적 목표와 노동시장 요구를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우려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네트워크나 연구실 기술자 같이 전문대 교육으로 캐나다의 노동 격차를 메울 수 있는 사람들이 배우자 취업 허가에 막혀 이주를 꺼릴 거란 겁니다. 관계자들은 혼자 벌어선 고물가 시대를 살 수 없는데 배우자 취업을 막는다면 이주는 크게 감소하게 될 것이라며 외국인 근로자에게 큰 타격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연방 자유당이 추진해온 가족 재결합 정책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정부에 따르면 자유무역협정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캐나다에서 합법적인 임시 신분을 가진 경우는 제외됩니다. 오늘 연방정부의 탄소세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분기별 지급금은 온타리오와 엘버타, 사스카추완, 매니토바, 대서양주 등 8개 주에 한해 지급되고 환급금은 거주하는 주에 따라 또 가족 수에 따라 달라져 독신 성인의 경우 온주 $140, 엘버타주 $225, 매니토바 $150, 그리고 노바스코시아주에 거주할 경우 $103를 받게 됩니다. 한편 올 봄 연방 조기 총선이 유력시되는 가운데 현재 지지율 1위인 연방 보수당이 승리하게 되면 탄소세가 폐지될 것으로 알려져 미래 탄소세 환급금 지급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 또 보석점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30분경 빅토리아 파크 애비뉴와 에글링턴 애비뉴 이스트 인근 골든마일 플라자에 있는 보석점에 복면한 용의자들이 침입해 망치로 진열장을 부수고 귀중품을 훔친 뒤 차를 타고 달아났으며 이 과정에서 경비원이 용의자를 직접 붙잡으려 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모조 총기를 보고 용의자 한 명이 피를 흘렸다는 목격자 제보를 토대로 보석점 직원과 주인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와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목격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오는 토요일 온타리오주 토론토 지하철 1호선 일부 구간 운행이 전면 중단됩니다. 토론토 대중교통위원회 TTC는 오는 토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8시 사이 세인클레어역에서 용미스역까지 6.5km에 달하는 구간 5개 역에 대한 서비스가 중단되고 대신 셔틀버스가 운행된다며 이들 지역엔 안내 요원들이 배치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 로렌스역을 제외한 나머지 4곳은 역 이용이 가능하며 지하철 운행이 중단된 동안 선로 보수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스타벅스가 2018년 도입한 매장 전면 개방 방침을 철회하고 고객과 동반자에게만 매장과 화장실을 개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7일부터 스타벅스 매장과 야외 좌석, 화장실 등 시설은 고객과 동반자, 직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매장을 떠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유료 고객 서비스 개선을 위한 것이라며 매장 전면 개방을 7년 만에 철회한 스타벅스는 떠나는 고객을 잡기 위해 27일부터 커피 무료 리필 대상을 리워드 프로그램 미가입자로 확대합니다. 다만 프로그램 참여 매장에서 구매 당일만 리필이 가능하고 주문 시 재사용 컵이나 매장 내 컵을 사용해야 하며 기본 커피나 차 등에만 적용됩니다. 또 리워드 프로그램 가입자 역시 2월 12일부터는 재사용 가능한 컵이나 매장 내 컵을 사용해야 무료 리필을 받을 수 있습니다.